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유언 관련 사건입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유족들은 민법상 날이 나도록 돼 있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유언제도 자체의 낙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언자가 자유롭게 유언을 남기려면 일단 접근이 쉽고요. 또 편리하고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공신력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언제도는 그러한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언제도의 문제점과 또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유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 미디어에 보면은 변호사가 고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그런 경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력가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변호사가 서류 가방 들고 와가지고 유언을 집행하는 장면을 좀 익숙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우리 그 민법 제 1060조가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변호사들을 통해 많이 집행을 하는데요. 그 유언장 자체를 국가가 관리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사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관해주는 기관도 없고 사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형식은 또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소한 형식을 결했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또 유언자가 각 자녀들에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상속한다는 유언을 했는데 그것도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법이 유언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유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느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언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유언장 써놔도 발견자나 보관자가 그거를 법원에 갖고 가서 그 유언장 자체를 검인받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유언장 자체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언 방식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좀 유언의 방식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된 그 1960년대 그때에 만들어졌던 유언의 방식입니다. 5가지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필 증서, 두 번째는 녹음, 세 번째는 공증인에 의한 공정 증서, 네 번째는 비밀 증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수 증서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증서 같은 경우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연, 월, 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무효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타이핑 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대피를 하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것도 무효예요? 그럼 직접 자기 손으로만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어렵게 다 썼는데 주소라든지 연, 월일이 빠졌다고 해서 또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요. 자필이냐 갖고도 또 싸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언서가 분실이거나 또 위조될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유언의 취지나 성명, 연, 월일을 구술한 다음에 거기에 증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증인이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안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의 가족,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제3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만 있으면은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가능을 하겠지만 이 녹음 파일이 또 잘못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또 변조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파일 자체가 발견되지 못할 위험성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국가에서 보관해 주거나 또는 등록해 주는 그런 절차나 기관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라고 하는데, 이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것을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고 예.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공증인이라는 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받은 사람이고요. 보통은 예. 변호사가 하고 있고요. 네네. 공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은 잘 지켜집니다. 예. 보관도 공증인이 하니까 분실이나 은닉의 우려는 적지만 단점은 방식이 좀 복잡하고 비용이 들고 증인이 2명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 내용이 또 누설될 수가 있습니다. 예. 비밀증서 유언으로 가볼까요? 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하고 예. 그것을 2명 이상의 어떤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어떤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에 그 봉서 표면에다가 제출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유언자랑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되게 벌써 어려운데요. 네. 이건 뭐 제출해야 될 기한 제한이 있습니까? 예, 이 유언봉서에 이제 날짜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아니면 법원 서기에 제출해서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으면 무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수증서 유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구수증서 유언은 약간 보충적인 건데요. 네. 앞에 이제 4가지 방식을 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한 명에게 그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예.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 낭독 해가지고 이제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는 겁니다. 예. 보통 뭐 부상을 입거나 교통이 차단된 장소에 있거나 조난당한 성박이 있는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렇게 뭐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녹음유언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법원의 또 검인 절차를 사후에 또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유언의 증서라든지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유언자가 사망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검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자녀가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다 라는 예. 친생 부인 예. 또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맞다라는 인지, 그리고 또 뭐 후견인에 대한 지정, 예.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감독인 지정, 예. 그리고 유증,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하는 유증, 그리고 예. 신탁의 설정, 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방법의 지정, 그다음에 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누가 할지에 대한 뭐 변호사나 뭐 제3자나 이런 위탁, 예. 그리고 5년 동안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금지의 예. 내용,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정과 위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선택사항으로는 보험 관련 사항이라든지 예. 뭐 거래나 금융하는 기관의 목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유언장에 남길 수가 있네요. 네. 이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앞서 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비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자녀에게 다 상속을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그 자녀들이나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유언장을 그 외국 공증인 앞에서 외국법에 따라서 유언을 남겼고 예.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당연히 상속 분쟁이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됐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실상 유류분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국제사법에 의하면은 유언의 경우에는 만약에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상고소가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고소에서 계속 살았다면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국법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 해당 외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상속에서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고 이 일부 자녀에게 모두 상속된 그런 좀 특이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 자체가 좀 폐지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괜히 분쟁만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법률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시죠. 네. 유언의 내용이나 상속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리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상속인 간의 원만한 합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리나 요건을 확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